들었던 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 외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들었어요. 라이브 상담에서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듣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상담할 외형이 아니지 않냐. 즉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뭐 날씬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지난 회차부터 원래는 이 타이틀이 여기 들어오실 때 보시는 타이틀이 다이어트 상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타이틀을 제가 지난 회차부터 다이어트 심리 상담으로 변경했습니다. 엄밀히는 사실 그게 더 주제에 맞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존의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에 대한 상담보다는 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 혹은 다이어트에 임하는 심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주 목적이거든요. 프리트스님, 뭘 새삼스럽게 놀라시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현역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역이 뭐냐면 현역 뭔지 아시죠? 현영이 아니라 현역. 이 만약에 운동이라고 쳤을 때 직접 내가 운동을 뛰고 있는 운동선수를 현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현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의 경험과 이제 지식을 가지고서 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조언을 하는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악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게 킵다이어트의 네, 참된 목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악플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현역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아예 종료해버렸기 때문에 현역이 될 수가 없죠. 필요하다면은 언젠가 다이어트가 이제 필요한 때가 온다고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 그리고 경험을 이용해서 능숙하게 다이어트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체력은 좀 더 좋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과체중이죠.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건장합니다. 떡대도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현역이신 분들, 완전 날씬하고 뭐 몸매 탄탄하고 이런 분들보다 다이어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냐? 제가 정말 창피해서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요요와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면서 감량했던 총 감량치 있잖아요. 이 총 감량치가 아마 80kg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20kg 이상 감량했던 게 한 두 번이고요. 그리고 10kg 이상 감량했던 게 세 번. 그리고 그 이외에 짜잘짜잘하게 요요랑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감량을 했었는데 이게 좀 흑역사이긴 한데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나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내가 몇 킬로를 빼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몇 세트 해야 되나요? 혹은 이게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반찬 하나까지 뭐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현역이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신 것들이. 왜냐면은 현역일 때는 지금 전반적인 다이어트의 사회적인 흐름이나 문화나 아니면은 방법 이런 흐름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자체에 자신이 직접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반적인 뭐랄까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작용 원리를 숙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출을 하되 디테일한 부분까지 막 운동을 어떻게 몇 세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상담을 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현성님. 다이어트는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유독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자신의 체중을 좀 많이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난 살 좀 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한국의 좀 약간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가 크고요.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결국 운동요법이고요. 무엇이 되었든 결국 식이요법이에요. 그게 맥락이 같은 거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심리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기존의 다이어트를 분석해 드려서도 안 돼요.
왜냐면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으로 지금 당장의 체중 감량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그 심리적인 문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까지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역에 계신 코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적게 먹고 많이 소모를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살이 빠진다라는 원리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 디테일한 방법을 상담하고 코칭하는 부분이 이 현역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은 불필요한가, 그렇다면 불필요하다면은 왜 불필요한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아니면은 다이어트의 악순환의 연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다이어트 현역분들과 함께 좀 사실은 협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도 보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분들이 다이어트는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요. 지금 추세가 조금씩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10%, 20%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나머지 7, 80%는 몸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내가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이 다이어트 심리 상담, 라이브 상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급이 안 되는데, 현역급이 안 되는데 여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